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 협상이 또 꼬였거든요. AMD는 하루 만에 3% 빠졌고 코인베이스는 어닝 쇼크를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밤 9시 30분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비농업 고용 NFP. 오늘 이 숫자 하나가 연준의 하반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정리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투표를 열어뒀습니다. NFP, 이란 협상, 각종 경제지표, 실적 속보 같은 거 영상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 속보 채널 개설 관련 투표입니다. 대화방 아니고 순수 속보 전달 채널입니다. 30초만 투자해서 참여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큐형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미국 주식 시황 총정리와 오늘 밤 NFP 완전 분석입니다. AMD 실적 여진, 반도체 차익 실현, 코인베이스 어닝 쇼크, 이란 협상 교착, 테슬라 중국 판매 팩트 체크, 알파벳 엔트로픽 2천억 달러 계약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7337 마이너스 0.38%, 나스닥 25,806 마이너스 0.13%, 다우존스 49,596 마이너스 0.63%,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S&P 500과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그러다 오후 들어 이란 협상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주간 흐름으로 보면 이번 주 S&P 500은 AMD 서프라이즈 그리고 디즈니 우버 후실적으로 5월 5일에서 5월 6일 이틀 동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5월 7일 하루 숨고르기에 들어간 구도입니다. 상승 추세 자체는 유효합니다. 오늘 밤 NFP가 이 흐름을 이어가느냐 꺾느냐를 결정합니다. 한 주 정의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완벽했고 이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고용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매크로 체크하겠습니다. 금리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ADP 10만 9천 건 대폭 상해 이후 추가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밤 NFP까지 강하게 나오면 연내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확인하시고요. 금은 4,644달러입니다. 지정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는 18에서 19 수준으로 오늘 밤 NFP를 앞두고 경계감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지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화요일에 ISM 비제조 PMI 4월이 발표됐는데요. 결과는 53.6, 22개월 연속 확장 구간입니다. 서비스 경기가 탄탄하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가격 지수가 70.7입니다.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는 환경입니다.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0만 9천 건으로 예측치 6만 2천 건이었으니까요.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한 거예요. NFP 선행지표인 ADP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는 건 오늘 밤 NFP도 이상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용이 강하면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고용이 너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양날의 검인 거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AMD 실적 여진과 반도체 차익 실현입니다. 화요일 장 마감 후 AMD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103억 달러, 전년 대비 38% 성장, EPS 1달러 37센트로 예측 1달러 29센트를 상회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급증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은 27억 달러로 3배 증가했고요. 2분기 가이던스는 112억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측 105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가는 플러스 18.6%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어제 AMD가 3.1% 빠졌습니다. 인텔도 3%대,
마이크론도 3%대 하락했고 암홀딩스는 주가 10% 급락했습니다. 이게 AI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건 아니에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입니다. AMD는 한 달 사이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특히 암홀딩스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급락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 과열 구간에서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디즈니와 우버가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디즈니는 스트리밍과 테마파크 모두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입장객이 2% 증가했고 국내 파크 수요는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플러스 7% 급등했습니다. 우버는 트립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딜리버리 매출은 34% 급증했습니다. 우버 CEO는 소비자들은 지출하고 있고 지금 당장 약화될 조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플러스 8% 급등했습니다. 이란 전쟁 중에 유가가 60% 오른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자는 여행하고 배달시키고 테마파크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소비가 강하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 전체 결산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84%가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20년 만에 최고의 어닝 시즌이라고 평가했고요. 모든 11개 섹터에서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주목해야 되고요. 코인베이스 어닝 쇼크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코인베이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완전한 어닝 쇼크였습니다. 매출 14억 1천만 달러로 예측 15억 2천만 달러를 하회했고 EPS는 예측이 플러스 0.27달러 흑자였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47달러 손실이 나왔습니다. 순손실이 3억 9,400만 달러입니다. 손실의 주범은 두 가지입니다. 1분기 코인 시장 거래량이 40% 급감했고 보이코인 미실현 손실이 4억 8,200만 달러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분기 내내 하락하면서 생긴 손실입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는 직원 14% 700명을 해고하고 구조조정까지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4에서 5%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코인 시장 거래량과 직결됩니다. 이 실적이 나쁘다는 건 1분기 코인 시장이 그만큼 얼어붙어 있었다는 팩트입니다. 5월 들어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분기는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1분기 실적은 명확한 부진입니다. 추후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코인베이스 실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체크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정리합니다. 알파벳입니다. 어제 알파벳이 엔트로피가 향후 5년간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및 AI 칩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 플러스 2.8% 상승했고요. 엔트로픽은 챗GPT의 경쟁자인 클로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AI 수익화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텔입니다. 애플 기기용 프로세서를 인텔이 생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14% 급등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거예요. 다만 어제 차익 실현으로 3%대 빠졌습니다. 암 CEO 르네하스가 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5주 만에 주문이 2배가 됐다고요. 암 주가는 호실적에도 가이던스 실망으로 어제 10% 급락했지만 CEO 발언 자체는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확인입니다. 트럼프가 이후에 7월 4일까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미 이란 협상과 함께 미국과 EU 무역 협상도 이번 주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테슬라입니다. 어제 테라페 프로젝트 최대 1190억 달러 규모 확장 보도와 캐시우드 추가 매수, 그리고 유럽 FSD 승인 진전으로 주가는 플러스 2.4%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4월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CPCA 기준 도매 79,478대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기가상하이 역대 최고 4월 실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숫자 뒤를 봐야 합니다. 도매 수치는 중국 내수와 수출 합산입니다. 이 중에서 수출이 29,563대, 도매의 37%가 해외로 나간 겁니다.
실제 중국 내수 소매는 1분기 기준 16% 감소했습니다. 헤드라인 플러스 36%는 사실이지만 실제 중국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회복 중인 상황입니다. 팩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차트 보겠습니다. S&P 500 7337 수준입니다. 저항선은 7400이고요. 이번 주 장중 사상 최고가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변수에 막혔습니다. 오늘 밤 NFP가 강하게 나오고 이란 협상이 진전되면 7400 돌파 시도가 가능합니다. 지지선은 7200에서 7250 구간입니다. NFP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거나 이란 협상이 완전히 결련되면 이 구간까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나스닥 25806, 지지선 25000 구간이고요. AI 반도체 차익 실현이 마무리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열립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오늘 밤 변수 두 가지, NFP와 이란을 같이 보세요. 오늘 밤 딱 세 가지만 보십시오. 첫 번째, 밤 9시 30분 NFP 비농업 고용입니다. 예측은 100에서 140K이고요. ADP가 109K로 대폭 상회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7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 완전 소멸이고 달러 강세, 약하게 나오면 하반기 인하 기대감 부활, 증시 반등입니다. 실업률과 평균 시간당 임금 동시에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이란 협상 후속 발표입니다. 이란이 미국 답변을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 쿠웨이트가 미군 기지 영공 제한을 해제했고 호르무즈 호송 작전이 재개 임박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는 순간 유가가 급락하고 증시 폭발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오늘 밤 이란 곡식 반응 나오면 시장이 즉각 반응합니다. 세 번째, 반도체 섹터 방향입니다. AMD, 인텔, 암홀딩스가 어제 차익 실현으로 빠졌는데요. 오늘 NFP 결과에 따라 반등이냐 추가 조정이냐가 갈립니다. AI 사이클 자체는 유효하니까 단기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데이터 보면서 확인하십시오. Q형의 한 줄 결론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실적은 완벽했습니다. 이란이 발목을 잡았고 오늘 밤 고용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레이 달리오가 남긴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오늘 밤 NFP와 이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약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 두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게 슬기로운 투자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으며 오늘 분석은 참고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코인 브리핑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큐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